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리는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늘은 개묘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보름달 속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녹화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김민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저희 천문과학관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 무렵 달이 뜰 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달 맞이하는 달맞이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달맞이 하면서 각자의 소원을 담아서 카드에 적어서 넣어주시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추첨을 해서 뭐 1년 동안 무료 연간 이 관람권을 드린다든가 다양한 상품을 드리는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달 뜨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신 분들에게 강연을 해드리는 이런 행사도 하거든요. 저희 천문과학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이 천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조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달 뜨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천문 달력이라는 거예요.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여러 가지 천문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자 어제 날짜에 어제 5시 55분, 저녁 5시 55분에 달이 원지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원지점, 가장 가까워졌을 때를 근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어제 오후 5시 55분에 가장 원지점이었어요. 그때 거리가 40만 6,500km 정도. 어제는 또 입춘이기도 했죠. 자, 이 오늘 달은 5시 21분에 뜹니다. 자, 어제 원지점이 되고 나서부터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달이 뜨기 때문에 상당히 달이 지구에서 멀어진 상태로 뜨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6시경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달이 먼저 뜨는 거죠. 파란 하늘 상태에서 달이 뜹니다. 이런 달들은 보통 하얀 달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멀리서 뜨는 미니문이면서 하얀색, 화이트 문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뜨는 달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달은 내일 새벽 3시 29분이 되면 이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서 가장 둥그러집니다. 이때를 망이라고 하죠. 그때의 지구와 달까지 거리는 40만 5,800km 정도. 거의 뭐 원지점과 큰 차이가 없죠. 자, 이것이 이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찍은 달의 사진입니다. 저녁 6시 무렵.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달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 뜨는 달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 달도 제가 낮에 반달을 찍은 거예요. 낮에 달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빨강, 파랑, 녹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자, 빨간색과 녹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다시 파란색을 섞으면 하얀색이 되죠. 빛은 섞을수록 하얀색이 된다. 하얀 빛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해는 원래 노란색깔입니다. 노란 햇빛을 받은 달이 약간 연하게 노랗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햇빛이 공기 중에 산란돼서 하늘이 파랗죠. 그래서 노란 달빛과 파란 하늘빛이 섞이면서 기본적으로 달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파란 하늘빛이 이제 사라지면서 달 본연의 연한 노란색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이번 달이 미니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월 22일이 음력 1월일이 설날이었죠. 음력 1일은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돼가지고 달이 보이지 않는 날이에요. 지난 설날이 달이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지점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때의 거리가 약 35만 6,600km 정도였어요. 자, 다른 타원궤도를 돌죠. 타원궤도를 돌면서 어저께 가장 먼 원지점을 지났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가장 둥글게 됩니다. 망의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음력 15일은 설날, 그러니까 이 음력 1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음력 15일인 거고, 그것이 보름이죠. 망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시전이 됐을 때가 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대보름달은 오늘 뜨는 달이 대보름달인데
지구와 달이 가장 먼 상태 근처에서 뜨기 때문에 달이 작아 보여서 미니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 보름달이 13번 뜹니다. 그중에 가장 작은 달이 이번 달이에요. 왜 13번이냐? 12번이 아니고 그 이유는 8월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뜹니다. 8월 2일 날 한 번 뜨고 8월 30일 날 한 번 더 뜹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두 번째 뜨는 8월 30일 달이 올해 뜨는 달 중에 가장 큰 슈퍼문이면서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면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서 블루문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보름달을 싫어했기 때문에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면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서 기분 나쁘다, 우울하다 해가지고 블루문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13번의 보름달이 뜨는데 그중에 가장 작게 뜨는 보름달이 오늘 뜨는 정월 대보름달이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뜨는 보름달이 8월 30일에 뜨는 슈퍼문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월 대보름이 미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1년 중 가장 음력으로 가장 먼저 뜨는 보름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을 담은 대보름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슈퍼문과 미니문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 슈퍼문하고 미니문하고 크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를 옆에 놓고 보면 뭐 크고 작게 느껴지죠. 미니문을 1이라고 했을 때 슈퍼문의 지름은 14% 정도 더 큽니다. 면적으로 치면 제곱이니까 30% 정도 크죠. 반대로 슈퍼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니문은 지름이 한 12% 정도 작고 면적은 한 23% 정도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크기 차이를 많이 느끼지만 실제로 떠오를 때는 큰 차이 못 느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천구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이 무한대인 똑같은 구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머리 위는 가깝다고 느껴요. 비행기나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갈 땐 가깝잖아요. 근데 지평선 쪽에 움직일 땐 되게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구형의 천구가 아니라 이렇게 접시 모양의 이 천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크기의 달이 머리 위에 있는 것보다 지평선 쪽에 있을 때가 더 크다고 느껴요. 자, 이게 착시현상인데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은 크기의 달을 제가 여기서 그렸는데 이 철길의 저 끝부분은 되게 멀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멀리 있는 이 보름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폰조 착시 이렇게 부릅니다. 1900년대 초에 이탈리아의 심리학자인 폰조가 이런 현상을 설명했다라고 해서 폰조 착시라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멀리 지평선 근처에서 떠오르는 달이 높이 뜬 달보다 보통 한 서너 배 정도 크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젯밤에 저희가 10시경에 찍었던 달의 모습이에요. 정오대보름 전날 완전히 둥그러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아래쪽으로 약간은 울퉁불퉁하게 크레이터들이 보입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아직 완전히 둥그러지 정면으로 해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음력 14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되면서 오늘 저녁 7시 정도 되면 해와 지구와 달. 자, 근데 완전히 일직선이 아니죠. 완전히 일직선이 되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전혀 그 굴곡이 없는데 오늘 뜨는 달은 완전히 이렇게 떠오를 때 해가 있는 상태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편에 있다면 일선이 됐다고 한다면 해가 지면서 떠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해가 지기 한 40분 전에 떠오르는 거죠. 일지선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놓고 보면 자, 이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사진인데 약간은 아래쪽에 이제 약간 그 굴곡이 있어요. 근데 거의 너무 작아서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3시 29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와 지구와 달이 정확히 일직선이 되면서 달이 완전히 둥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둥근 달, 동그란 달이 됩니다. 이때 달의 이제 밝기는 마이너스 12.19등급.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밝냐면 1등급보다 5배 밝으면, 5등급 아래로 내려가면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등급이 1등성보다 100배 더 밝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자, 마이너스 4에서 또 5 내려가면, 그럼 마이너스 9가 되죠. 마이너스 9등급 정도가 되면 1등성보다 10,000배 더 밝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3등급이 더 내려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1등성이라고 하는 별보다 대략적으로 한 10만 배 이상 더 밝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녁 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금성이요. 금성이 대략 마이너스 4등급쯤 되거든요. 자, 이 마이너스 4등급보다 밝기가 8등급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한 1000배 이상, 금성보다 1000배 이상 더 밝은 건데요. 근데 뭐 태양의 밝기가 마이너스 한 27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15등급이 더 낮기 때문에 태양은 보름달보다 자 거의 100만 배쯤 더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새벽에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거고 오늘 달 뜨는 시간은 5시 21분 서울 기준 산등성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시 반 이후에 달이 뜹니다. 이때 달 맞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달 맞이하시면서 보름달 속에 토끼가 있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직까지도 토끼의 모습 제대로 못 찾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토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포인터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토끼의 귀예요. 얼굴, 가슴, 엉덩이, 꼬리, 다리 옷물이고 절구질한 몽둥이, 손.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바다라고 하는데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라 과거에 운석이 떨어져서 안에서 용암이 흘러나와서 낮은 부분에 이렇게 굳은 것이요. 이 제주도가면 돌이 현무암인 것처럼 검은색 현무암인 것처럼 그런 이 현무암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바다 지형들이 마치 토끼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러려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름달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토끼가 절구질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가로등이 없던 시절에는 보름달 때문에 환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자, 보름달 속에서 올 정오대보름 토끼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토끼 찾은 것과 달리 이렇게 늑대 인간의 생각을 했다 그래요. 자, 하얀색 부분 육지 부분 여기가 어깨고요. 여기가 목입니다. 이게 턱이고요. 이빨, 코, 귀 하나, 귀 둘, 이쪽으로 이렇게 팔을 뻗어서 손, 이쪽으로 팔을 뻗어서 손. 이런 식의 그림을 상상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자세히 보면 다른 모양도 많아요.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모양 중에 하나가 다람쥐가 알만 까먹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다람쥐 얼굴이거든요. 입하고 눈, 다람쥐 손입니다. 발, 꼬리, 알만 까먹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자, 20여 년 전에 제가 영화를 별마로 천문대 처음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강연을 좀 했었는데 그때 부산에서 온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면서 다람쥐가 알만 까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때부터 저도 이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달 속에서 토끼도 찾고 다람쥐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보름달도 위치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자, 바닷가에 두 남녀가 손 붙잡고 서 있어요. 똑같은 보름달이에요. 토끼의 귀가 이 사진에서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 사진에서 위를 향하고 있죠. 이게 사실 다릅니다. 자, 위치와 시간이 달라요. 자, 이제 설명드리면 자, 토끼가 이렇게 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름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모양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자, 토끼의 귀가 있는 쪽이 적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남쪽, 북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쪽에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이 움직이는 길 황도, 달이 움직이는 길 백도가 거의 5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큰 차이 없이 달의 적도 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진 쪽을 향해서 토끼의 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동쪽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서쪽에서 해가 지고 있겠죠. 그때 이 방향으로 해가 있기 때문에 토끼의 귀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점점 높이 떠가지고 남쪽에 자정 무렵에 가장 높이 뜰 때는 토끼의 귀가 가운데로 와요. 그리고 서쪽으로 질 때는 토끼의 귀가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름달이 떠오를 때는 토끼의 귀가 위로, 높이 떴을 때는 옆으로, 새벽에는 질 때는 아래쪽으로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두 그림에 대해서 느낌이 다르겠죠? 아까 그림에서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어떤 식이었냐면 자, 아이고, 요 그림에서 자,
토끼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지고 있구나. 보름달이 지는 시간이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서쪽으로 지겠죠. 이 남녀는 자, 새벽에 서해안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토끼가 위로 가 있죠. 떠오르는 거죠. 동해안에서 떠오르겠죠. 이 두 남녀는 저녁에 동해안에서 보름달이 뜨는 걸 달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분위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름달이 떠오를 때하고 높았을 때, 질 때랑 토끼의 귀의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자, 이 보름달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 절반이 보름달이 뜬 날이에요. 뭐 6월 유두, 7월 백중, 8월 한가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해서 그리고 정월 대보름은 달에 관한 세시 풍속이 제일 많은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달집 태우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애군을 갖다가 태워버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달집 태우기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정월대보름 뜨는 날에 갖다 상원이란 말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1년 중 첫 번째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절로 대보름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시풍이 가장 많은 날 달집 태우기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지신 밟기 같은 거. 자, 땅을 밟아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애군들을 다 이제 물리치는 이런 지신 밟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달에 관한 것 중에서 달맞이 행사. 우리가 보면서 달을 보면서 소원 비는데 먼저 보는 사람들이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 달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삼신 달받기 해서 이 치마 같은 걸로서 이제 달 기운을 받아가지고 뭐 옛날에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뭐 자식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다는 이야기. 또 이제 쥐불놀이 같은 것도 이제 하면서 이제 다 태우는 쥐불놀이도 했었고 달점 치기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달과 관련된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이제 정월대보름에 달을 보면서 달의 색깔이 가지고 점을 쳤다라고 해요. 붉으면 가뭄이 들고 희면 장마가 된다. 근데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달이 떠오를 때 붉게 보이는 건 뭐냐 하면 달이 떠오르는 지평선 근처에 먼지나 안개가 많다는 거예요. 먼지나 안개가 많아가지고 달빛 중에서 파장이 짧은 푸른빛 같은 것들은 다 산란이 되고 붉은 빛만이 이게 산란되지 않은 붉은 빛만이 우리 쪽에 나타날 때 이럴 때 좀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이 뜨는데 되게 붉게 보여. 그러면 그 전날은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많거나 아니면 지평선 쪽에 뭔가 안개가 낀 그런 날입니다. 희면 장마가 진다. 이번 같이 낮에 뜨는 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얗게 떠오릅니다. 뭐 사실은 이것이 굳이 지구와 태양을 돌면서 달이 지구를 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달이 트는 위치에 따라서 북쪽에 달이 치우치면 산천의 풍년이 되고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면 해안가의 풍년이 된다. 이것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자, 달이 가장 이 북쪽으로 뜨는 때는 언제냐 하면 태양의 정반대편이기 때문에 동지 무렵이에요. 동지에 가까울수록 이 보름달은 북쪽에 치우쳐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정월대보름이 굉장히 2월 초에 왔죠. 1월 달에 설날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정월대보름이 일찍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북쪽에 치우쳐 뜹니다. 그리고 설날이 2월 달에 오면 좀 정월대보름도 그만큼 늦겠죠. 그때는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서 떠요. 그것이 산촌과 해안가의 풍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동지에서부터 얼마나 가까울 때 설이 오고 보름달이 뜨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뜨는 시간도 얘기를 합니다. 해가 있을 때 뜨면 흉년이고 없을 때 뜨면 풍년이다. 자, 그것도 말씀드렸죠. 자, 이 기본적으로 음력 1월 1일이 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14일째 되는 날이 14일째 되는 날이 이 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망에 가까울수록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질 때 뜨는 건데 망이 되기 전에 이제 떠오르면 당연히 이 해가 있을 때 뜨게 되고 하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흉년과 풍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분들은 이렇게 달을 보면서 다 정월대보름나 여러 가지 이제 점들을 쳤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월대보름은
통행금지가 해제된 날이에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10시 이후에서부터 한 새벽 4시까지는 거의 밖을 못 다니게 했는데 1년에 두 번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루가 정월대 보름, 또 하루가 4월 초파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보름달 뜬 날에서 주위가 좀 화나죠. 거기다가 이제 통행금지 해제되니까 청춘 남녀들이 이날은 밤샘 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름달 배경으로 이렇게 남녀 그림들이 많아요. 이 그림은 간성미술관에 있는 신인부이 그렸던 월야 미래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사실은 보름달 뜬 날은 정오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1년에 다 보름달 뜬 날 전후로 데이트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한 10년쯤 전에 했던 올하 정인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달이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보름달 뜬 날 월식이 있었다. 1793년 8월 21일 날 백중날 월식이 있었던 거다라고 제가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요. 이날도 사실은 보름달이었기 때문에 남녀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름달 뜬 날 우리나라는 달을 좋아했기 때문에 보름달 뜬 날 주위가 가로등이 없는 금음날은 어둡잖아요. 그래도 보름달 뜬 날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들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정화제 보름 속 풍습과 보름달 속 과학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름달을 바라보시면서 소원 비시고요. 그리고 다 같이 보름달처럼 환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충주로 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리는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늘은 보름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